유럽의 대학들이 전통의 어떤 이제 학문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21세기 들어와서 사실 북미 쪽으로 상당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몇 가지 사적 기관의 세계 대학의 랭킹을 매기고 있는데 그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되게 회들, 컨퍼런스들이 진행되는 것들 보면 북미 쏠림이 실제로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아니면 아주 최고의 과학자들, 학자들을 유치하고 보유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대학들이 갖고 있는 예산 규모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우수한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좀 더 큰 물에 가서 놀라면 결국은 북미 쪽에 있는 대학원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 북미 쪽 대학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탑 스쿨들은 되게 대학원 중심 대학입니다. 유럽에 비해서 대학 과정, 소위 학부 과정이라고도 영어로는 언더그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4년 동안의 학부 과정은 등록금이 되게 높습니다. 사립대학은 투이션이 좀 이름 있는 대학인 경우에 5만 불까지도 되고요. 주립대학들도 뭐 최소한 2만 불 가까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이 한 학기에 한 500만 원에서 1년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대학 등록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미국의 대학들은 상당히 높아요. 근데 대학원 중심 대학이 돼서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들이 확보가 되면 대학원에는 상당한 자금 투여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세금 제도 자체가 기부금을 제공을 하면 그 액수에 준할 만큼 사실은 세금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100만 불이다 그러면 100만 불을 기부를 하면 거의 100만 불 가까운 돈의 세금을 감면을 받아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기부금, 소위 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럼 그 도네이션 금액의 80% 정도가 학교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20%가 뭐 약간 불우한 이웃을 위한 그런 단체, 기금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술문화진흥에 관련된 것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에 들어갈 수 있지만 80%의 돈이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명 대학의 그 동창회 사무실이라는 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상근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 많은 상근 직원들이 동창회 그 멤버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 돈도 좀 벌었고 소득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죠. 선생님, 그거 세금 낼 바에 우리한테 도네이션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게 이렇게 명예롭게 대접도 해드릴 거고요. 도네이션 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 뺏기니까 그거 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좀 따져봐서 세금을 낼 거, 내가 괜히 앉아서 세금을 뺏길 거 도네이션 하는 게 좋겠네. 그리고 뭐 기왕할 거면 우리 모교에 해서 내가 우리 후배들을 좀 키우는 게 좋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소위 소득 수준이 높은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적인 풍토, 가치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육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려면 그러한 세금 제도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언급한 미국의 가장 각광을 받는 탑 스쿨들 20개 내지 30개, 물론 이제 더 많습니다. 많지만 소위 노벨상 수요자급의 유명 학자들을 보유할 수 있는 대학들은요, 대학원 중심 대학이고 거기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제 학자들을 많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공부하게 되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은요, 대부분 장학금을 받아요. 장학금뿐만 아니라 약간의 미션이 있죠. 조교 역할을 한다든가, 조교 중에서도 이제 또 가르치는 티칭 어시스턴트도 있고 채점만 하는 조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연구실에서는 실험 조교들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게 최소한의 장학금과 생활비와 말하자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꾼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부 유학은 제가 강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다음에 석박사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최고의 학교에 도전하는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의과대학원, 메디컬 스쿨, MBA 스쿨, 로우 스쿨 이런 데는 장학금을 잘 안 줍니다. 그런 데를 나오면은 니네들 뭐 어차피 출세해서 돈 많이 벌 거니까 무슨 장학까지 받으려고 그래.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대신에 이제 론을 줘요. 말하자면 학생 대여금을 줘서 그런 학교에 나온 아이들은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로펌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의 임원 같은 것으로 채용이 되게 되면 컨설팅 회사의 이제 컨설턴트가 되게 되면 높은 연봉을 받는 대신에 많은 빚을 가지고 2, 30만 불 정도의 빚을 갖고 그걸 이제 연차적으로 갚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말고 정말 이렇게 학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링을 이제 깊이 있게 해서 뭔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의 준비를 갖춰서 우리가 인재를 준비를 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그런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